공주농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 2025 최강농업 현장 찐통 연시회 사회를 맡은 농업센터 축산정책팀장 양승민입니다. 다음은 행사에 참석하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원철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다리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미옥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세종공주축협 이은승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성농협 이용식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천안공주낙협 김태균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사로경제 윤용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의협회 임재현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톡이란 이름으로 현장을 좀 방문하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이 조사료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도 많으셨고 또 요즘 달러가 올라가서 이 사료 관련된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축산가의 말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국가 정책적으로 이 벼농사 면적을 좀 줄이는 그런 정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 또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총체별을 재배해서 농사 면적도 좀 줄이고 또 조사료도 좀 많이 생산해서 축산가의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는 복합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은승 조합장님도 오시고 이용식 조합장님, 임재현 우리 한원협회 회장님, 윤영국 회장님 많이들 오셨는데 말씀 좀 많이 주시고 또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또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고급과에서 수도작 담당하고 있는 양현직입니다. 반갑습니다. 총체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밥살용 벼랑 재배하는 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나눠드린 유의물 3페이지를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품종, 저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재배 적합한 품종 5개를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병해충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배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일반 밥살용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주, 50주, 60주 정도를 이양을 하는데요. 총체벼 같은 경우에는 70주에서 80주 정도를 이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밥살용벼는 저희가 식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9에서 12kg 정도로 시비하는 것과 다르게 총체벼 같은 경우에는 18kg, 약 2배 정도를 더 투입하여서 다비 재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품종 중에 이제 노구 품종 같은 경우에는 키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더 크기 때문에 다비 재배 시에는 비료량을 줄여서 재배하는 것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세 번째 나와 있는 제초제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약 중에서 이제 벤조비사이클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위에 두 가지 품종, 영구랑 모구 같은 경우에는 벤조비사이클론이랑 메스트리온 약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양은 백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품종, 영우와 모구 품종 같은 경우에는 살아날 확률이 사실은 거의 없고요. 목양, 노구, 녹양 품종 같은 경우에는 정량을 지켜서 하실 경우에 백화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조비사이클론이나 메스트리온을 쓰시게 될 경우더라도 양을 꼭 지켜주시고 품종에 따라서 다른 약제를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밥살용가보다 조금 더 이르게 수확하는 것이 좀 더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수확기를 좀 당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체가 논 재배 면적 감축과 더불어서 축산농가들의 사료비 절감에 관련된 부분을 이슈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시에 의해서 2개 과가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여기에 함께 협조해주신 우재찬 회장님과 정필수 회장님 단지 조성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총체별 재배가 묻혀 있었어요. 농촌진흥청 쪽에서도.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되살려서 여러 가지 기계가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술보고과에서 그 현장에 필요한 기술 지원들을 기술원과 같이 협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이 총체별 단지 조성이라는 데는 의미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밭 재배 작물도 저희가 이제 논콩을 재배하면서 논의 유형을 그 배수관로 시설을 통해서 이제 유형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벼를 많이 재배해야 될 경우에는 그걸 다시 논으로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총체별 사업을 통해서 빨리 늦게 심고 빨리 거두기 때문에 잘 생각 부지런만 하면은 보리도 심어서 다음번에 수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고 이 농토의 토지 활용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올해 기술적인 부분은 아마 험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지가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기계적인 생략화 부분은 앞으로 저절로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시한 내용이라서 저희도 충실하게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쌓여도 궤도가 가는 거예요. 도자가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계는 물이 있는 상태에도 수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옆에 젊은이 있어도 건너 있어도 그 옆에 배수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농가한테 총체배 보급하는 데는 상당히 홍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사님.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종잣대가 사실은 그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잣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농가들이 재배해봐야 큰 그 기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종잣대는 계속 올라가고 또 지원비는 줄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농가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내 조사료 생산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 올 예산도 아마 8,820만 원인가 보조 사업이 돼 있는데 한 5천 정도만 더 추가로 좀 추경에 의장님 신경 써주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익만 보존이 된다면은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아까 지금 전략 지원금 이런 부분도 저도 농가지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일반인들 사실 모릅니다. 그걸 지금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직불제 부분도 좀 더 어쨌든 벼농사 짓는 거에 상의할 수 있을 정도, 약간이라도 상의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쉽게 면적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전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돈이 된다 하면 벼농사 짓는 것보다 돈이 수익이 더 창출이 된다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제가 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좀 시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 해보시면 이제 수익이 이제 나오겠죠. 그걸 따져가지고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종잣대 관련돼서도 이제 해마다 종잣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 생산하는 만큼 좀 지원책을 한다고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장비에 관련돼서도 말씀이 있으시고 한데 올해 지금 계룡에서 10헥타르, 우리 우성에서 8헥타르 하는 과정이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